청와대의 얼굴이자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 의중을 아주 잘 알고 읽을 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아주 필요한 그런 자리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여 만에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승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이겠죠. 좀 더 설득하고 대화하고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있다라는 가교 역할을 대변인이 충실히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대변인 승진, 굉장히 고속 승진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속 승진이라고 하면 고속 승진이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그 대변인이 비서관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1월인가요? 비서관급으로 승진은 했어요. 그래서 네. 급으로 치자면 승진은 아닌 거죠. 보직이 이렇게 바뀐 걸로 볼 수 네. 있는데 그 앞서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그렇게 해서 낙점이 된 것 같고요. 네. 기대가 크고 신선합니다. 사실 그 고민정 대변인이 부대변인이던 시절에 어떤 그런 거치 고민이나 사임설 그런 게 또 계속 흘러나왔던 상태에서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대변인 발탁이 더 신선한 면도 있고요. 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나 아니면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그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대변인이 하는 말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말이 적어야 된다고요? 해석의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예.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조수진 부장,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에 발탁에 대해서 들어온 인물인데 네. 고민정 부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 철학을 아주 잘 이해한다.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조금 갸우뚱하거든요. 우선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차관급이지만 직접 인선을 하죠. 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같은 경우는 캠프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은 잘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실망스러운 게 지금 이 정권이 이제 3년 차예요. 만 2년도 안 됐거든요. 이 내부 승진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임기 말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지금 영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 외부에서 찾다 못 찾으니까 내부 승진밖에 길이 없었던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내부 인사에 그 승진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3년 차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더 폭넓게 인선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 대변인인 데다가 또 소통의 강점을 가진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여성 대변인, 아나운서 출신 이 두 단어에 생각나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이 또 있죠. 꼭 13년 전의 일입니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조기 경보 태세도 강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차장, 노무현 정부 때 첫 청와대 대변인도 아나운서 출신의 여성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형 사고가 있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였는데 당시에 우리 군 태세가 어떠냐 기자 물어봤는데 워치콘을 격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워치콘이라는 건 대북정보 감시 태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포콘 아니냐 혹시? 대포콘은 이제 방어 준비 태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방어 태세를 더 강화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당에 올린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미 외신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북한이 굉장히 강렬히 반발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회의를 취소해 버립니다. 아하. 또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청와대도 당황을 했고 그 사건 이후로 결국은 72일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굉장히 대변인의 자리,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도 이 대변인의 중요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 또 야당 취급을 받는 자리가 또 이 대변인 자리다라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수진 부장 청와대 출입해 보셨죠?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의 대변인은요. 네. 그 부처 소속이자 어떻게 보면 반 기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만 반반씩 여론의 담그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여론의 1차 창구가 기자기 때문에 네.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검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저희 검찰 출입 기자들이 대검일보 기자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반은 검사면서 네. 정말 이런 질문을 예상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변인이 굉장히 힘든데 조금 전에 송경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첫 질의응답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묻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안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몰라요 대변인이라 불러가지고 3개월 만에 딱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함께 부대꼈지만 참 당시 천호선 대변인에 대해서 제가 제 평가를 지금도 합니다. 아하.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수많은 현안과 정말 언론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기자들에게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온더 브리핑이라고 해서 매일 생방송으로 대변인 브리핑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자들의 송곳 질문에 대해서 네. 정말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임 때까지 저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의겸 전 대변인 물러날 때 저는 천호선 대변인에게 새삼 참 고마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경희 대변인의 실패 그리고 천호선 대변인의 성공 이 기억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남아있을 텐데 아까 조수진 부장이 했던 지적에 대해서 강성훈 의원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그렇기 때문에 내부 승진을 통한 레임덕 시기에나 할 만한 대변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과거 정부의 내부 승진이 그 임기 말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네. 문재인 정부도 뭐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한 달 넘게 이렇게 걸려서 내부 승진을 통해서 대변인 임명했냐고 하는데 그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임명 절차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8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7회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